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스테인리스 스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만큼 자세히 해야 되나도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우리가 이제 설비에서 뭐 스테인리스 스틸을 많이 쓰죠. 근데 어차피 쓰는 종류의 스테인리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넓게 뭐 여기저기 그냥 좀 짬뽕 돼가지고 다양하게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 뭐 엄청 자세히 할 건 아니고, 우리가 이게 뭔지, 왜 쓰는지, 어떤 뭐 번호라던가 뭐 그 오스테나이트계라던가 이런 명칭들, 이런 거 좀 간단하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테인리스 스틸을 쓰는 데가 되게 다양해요. 이건 일단 건축 쪽 부분에서만 제가 보게 될 건데, 우리가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도 부르고 서스라고도 부르고 뭐 스댕이라고도 부르고 뭐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기하는 것도 이렇게 STS, SUS, SS 뭐 이렇게 다양하게도 불러요. 굳이 뭐 하나하나 알아보자면, 얘는 이제 한국 규격인 거고, 얘는 일본 규격인 거고, 얘는 이제 국제 규격이 되는 거죠. 뭐 이라고 써도 되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나 거의 똑같긴 합니다. 뭐 이제 어디서 어느 규격에 맞춰서 생산됐냐에 따라의 차이일 뿐인데,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같은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얘는 한국은 스틸 타입 스테인리스였고, 중국에 이제 우리 지수 규격을 쓰는데 얘가 아마 스틸 유즈 스테인리스인가 뭐 이럴 거예요. 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라, 얘는 뭐 스테인리스 스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식 명칭을 모르겠네요. 스테인리스 스틸이 정식 명칭인지 뭐 스댕인지. 이름을 한번 봐보면, 우리가 영어로 쓰면 스테인리스라고 쓰는데, 이 스테인이라고 하는 요 놈이 우리가 말하는 녹입니다. 그리고 리스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녹이 발생하지 않는 스틸이라고 해서 우리가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아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그냥 관이 있으면 그냥 이 쇳덩이인 게 있고, 스댕은 뭐 이렇게 맨들맨들하죠. 사실 이것도 뭐 우리가 뭐 미러 마감이라던가 뭐 어떤 마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도 좀 다른 거고. 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선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SS라고 쓰겠습니다. 뭐 상관없지만, 스테인리스 스틸은 녹이 쓸지 않는가라고 하면 당연히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이 녹이 쓸지 않는 그 공학적인 근거는 일단 녹이 쓰는 거예요. 뭐 말은 어렵게 붙여놨지만 녹이 겉에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녹을 더 이상 내부로 녹이 생기지 않도록, 부식되지 않도록 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겉에를 먼저 녹이 쓸게 되는 건데, 얘를 막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우리가 철이 있어요. 철이. 결국 이 철과 우리가 이 히드록식이라고 하는 뭐 요 내용이 좀 어렵다면, 수산하기 그냥 공기 중에 산소가 있고 물이 있습니다. 얘네가 만나면 우리가 녹이 쓸잖아요. 그래서 철이라는 게 우리가 붉은 녹이 되죠. 나중에 가면 밤색, 갈색 뭐 이렇게 이런 게 되는데, 이 스테인리스 스틸에는 우리가 크롬이라는 금속을 넣어서 이렇게 그 겉에 피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와 뭐 공기 중 수증기, 즉 물을 만나지 못하게 차단하는 건데, 얘도 여기에 뭔가 특별한 어떤 우리가 뭐 할로겐 원소 같은 게 섞여 있으면 이것도 뚫고 들어가요. 즉 쉽게 말하면 스테인리스 스틸은 녹이 잘 안 쓰는 거지 녹이 안 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조금 자세히 봐볼게요. 우리가 철 원소 Fe2라고 씁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뭐 다양하게 섞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요 크롬이라는 애를 섞게 되면 얘가 우리가 말하는 스테인리스 스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크롬은 뭐 서적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결국 이게 무슨 규격 따르냐는 건데, 뭐 11% 또는 12% 이상을 섞은 금속을 우리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크롬 말고 다른 것도 막 많이 섞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용도 등에 필요한 우리가 원하는 강성이라던가 내식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걸 섞게 되고, 즉 스테인리스의 종류는 한 100가지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스탱이라고 부르는 건 기본적으로 다 스탱이지만 스탱의 종류는 굉장히 많고 같은 스탱 내에서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뭐 이 정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크롬 외에 대표적으로 많이 섞는 이 골뱅이, 다른 금속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규소도 많이 섞고요. 그리고 니켈 많이 섞죠. 그리고 몰디브덴을 많이 섞습니다. 자, 규소는 왜 섞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니켈은 쉽게 말하면 얘 가공성이 얘가 쉬워져요. 다른 그 좋은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공성이 우리가 이 철이라는 걸 자체를 가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를 뭐 금속마다 몇 퍼센트씩 섞습니다. 뭐 더 많이 섞는 애들은 뭐 7%밖에 이렇게 섞는 9% 섞는 애들도 있고 뭐 더 적게 섞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막 다 다른 거죠. 몰디브덴은 얘는 이제 우리가 금속 그러니까 내식성 상승용인데 우리가 얘랑 섞여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불순물이라던가 뭐 다른 게 들어가면 또는 어떠한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얘가 다른 금속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합금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첨가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크롬이 1원이면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건 항상 물가에 따라 막 많이 바뀌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니켈은 5원이고 한 몰디브덴은 막 9원 얘가 좀 헷갈리는데 이런 식으로 훨씬 비쌉니다. 즉 몰디브덴이 많이 들어간다면 그 스테인레스는 그 스테인레스 종류 중에서 굉장히 비싼 스테인레스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철에 크롬을 섞어서 스테인레스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한번 개념들 봐볼게요. 그냥 제가 만드는 개념들입니다. 없습니다. 자, 얘가 결국 우리가 철에다가 크롬을 섞은 아이입니다. 즉 얘가 이게 크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기 중에는 산소가 있을 거고요. 뭐 물도 있을 거예요. 수증기. 당연히 공기 중에 습도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물과 산소가 만나서 얘네가 만나는 게 아니고 얘네가 이렇게 침투를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척일이라면 여기에 이제 녹이 쓰는 거죠. 근데 이 크롬이 들어가 있게 된다면 이 크롬의 성분이 이 산소와 화학작용을 해서 우리가 크롬이 이 CR2O3라고 하는 미리 이제 산화된 거니까 산화 크롬 피막이라는 걸 형성하게 됩니다. 이걸 부르기에 따라서 그 부동태층 또는 부동태 피막이라고도 하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 요게 빨간색으로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그럼 얘가 전체 둘레에 그냥 윗면만 그려볼게요. 단면이라고 보고 이렇게 산화 피막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산화 피막이란 이 자체는 이미 녹이 쓴 겁니다. 산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철에 이렇게 붉은색 녹이 쓰면 뭐 송곳 같은 걸로 이렇게 푹푹 긁으면 녹이 떨어져 나가죠. 근데 얘네는 안 떨어져 나가요. 왜냐면 되게 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 부분이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파였다고 볼게요. 다시 산소랑 반응하면서 이렇게 다시 산화피막이 생깁니다. 이 산화피막이 생김으로 인해서 겉에는 여기 이렇게 침투를 했었지만 이 내부로는 이렇게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테인레스가 녹이 잘 안 쓴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어떤 특정한 할로겐 원소 등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게 되면 바닷가가 제일 대표적이죠. 나트륨 들어오게 되면 이 부동태 피막을 깨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점 부식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스테인레스 스틸을 우리가 바닷가에 설치하면 다 녹슬죠? 생각보다 얼마 못 갑니다. 뭐 진짜 안 쓰는 애 뭐 좋은 거 쓰면 안 쓸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건 다 그냥 녹이 쓸어버립니다. 뭐 부식 원리 그걸 안 해드렸군요. 요 피막이 얇다 그랬잖아요. 얘는 보통 약 한 30옹스트롱 뭐 이 정도 됩니다. 이 옹스트롱이라는 단위를 잘 안 쓰는데 이 옹스트롱이라는 건 0.1 나노미터 정도의 엄청 얇은 두께예요. 즉 30 나노미터라고 하면은 1 나노미터는 1에 0.1이라고 할까요?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10승 미터 엄청나게 작다는 거죠. 0.0000001 정도의 두께가 그
옹스트롱이 되는 거고 30옹스트롱이라는 아주 작은 두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끄고 스테인리스 그리고 꼭 몰디브덴이 많이 들어갔다고만 비싼 건 아니에요. 얘가 우리가 경도를 단단하게 만들면 그 가공성이 떨어져 가지고 그 경도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건 탄소를 많이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니까 뭐 절대적인 가격의 차이는 아니고 얘네가 워낙 비싼 금속이어서 얘네 시가에 따라서 스테인리스 스틸은 자재값이 많이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스테인리스나 서스를 일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제 금속 재질을 발주할 때 우리가 막 숫자들이 있어요. 304 되게 많은데 자주 쓰는 건 우리가 304L, 316L이 있습니다. 서스든 스테인리스든 별로 상관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 L까지도 잘 구분 안 하고 304 쓸까요? 316 쓸까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데들은 잘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영세한 데서들은 야 바닷가야? 그럼 316 써 이럽니다. 당연히 316이 훨씬 비쌉니다. 왜냐면 316이 내식성이 좋거든요. 그럼 꼭 316이 좋은 거냐 라고 하면은 또 그건 아닙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는 거고 우리가 부식에 강한 건 316이 훨씬 강하다는 거죠. 요 L이라는 것도 우리가 요 숫자 뒤에 L도 있고 S도 있고 N도 있고 H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비를 할 때 쓰는 건 다 L밖에 없어요. 제 기억에 L 안 들어간 거 그 위에 다른 숫자들을 써본 적은 딱히 없는 것 같고 우리가 L이 들어가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는 더 내식성을 더 높인 겁니다. 제 기억에 이 몰디브덴을 더 넣었던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이 입계 부식이라는 게 있어요. 입계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아주 미세한 걸 크게 좀 띄웠다 그러면 이 입계에 생기는 부식입니다. 우리가 결국 철이랑 크롬이라고 하는 거를 합쳐서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딴 게 들어가던가 특히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열입니다. 열 처리 과정에서 얘네가 쉽게 말하면 고루고루 섞이지 않고 크롬 탄화물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름을 뭐라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뭐 또 탄화물이 생기면 얘네가 이게 석출돼 가지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크롬이 되게 지금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계속 떨어져 나가면 이 부분에 크롬이 부족해져서 부동태 피막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수산화기, 산소나 뭐 그 수증기랑 만나서 부식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금속을 많이 쑤셔 넣긴 하는데 열 처리 과정이 중요한 거고 뭘 하나 더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304, 316 얘네들은 다 우리가 이 오스테나이트계라는 스틸레스의 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오스테나이트계도 있고 페라이트계 맨날 이름 저도 헷갈려요. 그리고 마르텐사이트계 그리고 듀플렉스계가 있는데 저도 한 번씩 봐야 돼요.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듀플렉스는 그냥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요 오스테나이트랑 페라이트를 섞어 놓은 게 듀플렉스계입니다. 오스테나이트계가 가장 많이 쓰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304, 316 뭐 이런 거 말하는 거고 페라이트계가 뭐 430 이런 거 그리고 마르텐사이트계가 아마 410이었나요? 이런 숫자. 우리가 이걸 다 분류해서 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금속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듀플렉스계는 뭐 2000번대였는데 숫자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본적으로 써본 적은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스테인리스의 부식은 이런 부동태 피막, 이런 부동태층 산화크롬 피막에 의해서 우리가 부식을 방지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많이 쓰는 다스틴에스는 건축에서는 전부 304 아니면 316이라는 걸 쓰고 있고 그거는 다 오스테나이트계의 금속을 쓰고 있다. 물론 오스테나이트 얘네 다 각 특징이 있어요. 뭐 강자성이냐 아니냐, 뭐 어떤 그 열간 아변하면은 어떤 변화가 있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까진 저희가 알 필요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스테인리스는 304 아니면 316이고
우리가 배관에서 많이 쓰는 건 KSD 3595랑 3597이었나요? 갑자기 잠시만요. 저도 헷갈리네. 3576이죠. 요즘 요 숫자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저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얘네 이제 우리가 뭐 배관용 스테인리스 관관이냐, 그러니까 일반 스테인리스 관관이냐, 배관용이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얘는 쉽게 말하면 두께 차이죠. 얘가 더 얇아서 더 싸다. 얘가 더 비싸다. 그래서 뭐 SR 조인트 쓸 거면 얇은 거 써야 된다. 뭐 요즘은 두꺼운 거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네 두 개는 또 심지어 규격도 다릅니다. 얘는 13mm가 있고 얘는 13mm가 없고 15mm가 있고 그리고 얘는 뭐 30mm 얘가 32mm로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종류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 계량기가 15mm짜리 수도 계량기도 있고 13mm짜리 수도 계량기가 있죠.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이 정도 아시면 대충 우리가 스테인리스 스틸이 이런 거구나. 이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된 것 같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